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주신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내대표 되고 두 번째 오셨는데 그 전엔 가끔 뵙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특히 이제 대한상의가 경제계를 대표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의 가교 역할 그리고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박용만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고 계시는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의 이런 가치는 새 정부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늘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만남이 자료를 하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계기로 되길 바라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거 몇 가지 말씀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출과 그 내수, 소비 등의 일부 경제 지표들이 다소 호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경제를 발목 잡아온 핵심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부의 부당한 편취 세습 등의 왜곡된 경제 질서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문재인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모순을 바로잡아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든든히 하고 그리고 시장 질서를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성장으로 대변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패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시대정신의 실현 여부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대한상의가 최근 펴낸 오늘 이 전문가 제언에서도 공정과 상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진단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인구 구조 급변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경제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 관련 각 분야 특히 노동계와 지혜와 힘을 모으는 사회적 대타협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개발도상국 시기에 만들어온 대기업 위주의 법 제도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결국 기업이 가진 기득권을 또 얼마나 내려놓느냐 이것이 노동개혁 또 대중소 불공정 관행 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성패가 달린 문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계 스스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낡은 경영 관행을 개혁하고 의사결정 구조 및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화하는데 박용만 회장님께서 더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뒷받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에 있어서 경제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대한상의와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에게 전달하시는 전문가 제언으로 그동안 대한상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회복,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 기업의 사회 공공성 역할 강화 이런 네 가지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국민에겐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상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었습니다. 예,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 논의도 대단히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제가 대선 제언집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책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내용을 상당 부분 읽어보신 것 같아서 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은 다행이고 또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라는 생각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상인은 미래의 성장과 혁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단 없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재연집이 나오기까지 경영인은 물론이고 취업준비생 또 노동자까지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 그 목소리들을 담아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객관적으로 정리한 현실을 약 50여 분에게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그 전문가에는 진보 보수 학자는 물론이고 노동계, 시민단체, 컨설팅 업체까지 이 상당히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재연집에 담아서 전달을 드리는 게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제언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방향은 다르지만 의견이 되게 모아집니다. 그 모아진 의견을 보면 이 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상당히 밀려있다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십니다. 또 하나는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비슷한 숙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적 표현을 붙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이니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좀 분명히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셨습니다. 그 대안 마련을 하려면 행정부에서 물론 대안을 마련하고 저희와 같이 또 경제계하고도 논의를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또 그 대안 마련에는 민의를 대표하시는 입법부가 대단히 중요한 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의 논의와 법제화에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에서도 이 재연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들고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김동연 부총리를 찾아서 이 정부 경제팀에 이 재연집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팀과 경제계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도 주셔서 상당히 이 고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와 정부와 또 경제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꼭 해결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